파타야 사건의 공범 김영진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주 경기남부청 광영수사대 수사관들은 그를 찾아 순천교도소까지 출동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SBS와 검찰을 포함해 지난 대선 이재명 죽이기에 큰 그림을 그린 자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진짜로 김건희의 사주를 받은 정황들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그봉지욱 기자의 취재로 충격적인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커지고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파타야 살인 사건에 이제 김영진이 박철민 무고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갔다라는 얘기 하나 했고 경기 남부 경찰청이 이 무고 사건을 수사하는데 피해자 중 한 명이 이재명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너 알아듣겠어? 못 알아들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판만 깔아드리고 그렇죠. 다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지난번 매불쇼에 나왔었어. 예.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 현재 경기 남부청 경찰이지. 예. 경기 남부청에서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 김형진이 고소한 박철민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거든. 예. 그런데 뭐 갑자기 무고 뭐야? 이게 그렇잖아. 그 이게 뭐냐? 이 수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박철민 국민의힘이 결탁해서 이재명 제거 작업을 한 것을 밝히려는 수사처럼 보인다라고 운을 뗐었어요. 네. 무고가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 무고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가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수감되어 있었던 김형진에게 이재명이 조폭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진술을 하면 김형진 너 내가 좀 싼 티켓 끊어줄게. 예. 형량 좀 낮은 걸로 끊어줄게. 예. 요렇게 이제 회유를 했다는 거야. 근데 김영진은 그걸 받질 않았대. 어허. 그러자 갑자기 조폭 박철민이가 튀어나와가지고 김영진은 이재명이 조폭하고 연루가 돼 있는데 이 김영진이 지금 침묵하고 있다면서 이 건에 대해서 고발을 해. 아 이해됐다. 예. 예. 그러니까 김영진이 뭐야 어이없는 거지. 어이가 없어. 예. 이 새끼 봐라. 너 내가 무고로 고소한다 이 새끼야. 깔끔하다. 해가지고 무고로 고소를 했어. 예. 근데 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시작된 거야. 아, 받아주세요. 네. 난 좀 쉴게. 좋았다. 그 자료 1번 보시면요. 그 수사가 시작된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이미 기소가 됐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방금 얘기하셨듯이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이었던 김영진이 2023년 5월 윤석열 정권 때 박철민을 무고로 고소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경찰 검찰이 잡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작년 6월에 당선되니까 2025년 8월에 뒤늦게 검찰이 박철민을 무고로 기소하고 이때는 피해자는 한 명이죠. 김영진이 그렇죠. 고소했으니까. 이때는 한 명이었고 올해 3월에 대법원에서 장영하와 이제 박철민 유죄 확정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조폭 돈다발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퍼뜨린 사람인데 그게 이제 확정이 되니까 대통령이 SNS에 그것이 알고 싶다 사과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도대체 그러니까 SBS 노조가 난리가 났잖아요. 네. 박철민이 조폭 돈다발 사건과 그것이 알고 싶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그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사실상 같은 사건이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설계가 됐고 네. 그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일 때 2017년에 중앙지검장일 때부터 이재명을 잡으려고 이 조폭들을 불러다 수사를 했고 당시에 박철민이 이 수사에 협조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려진 그림을 나중에 2021년 대선 때 박철민이 폭로를 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박철민이 막 상상해서 지어낸 게 아니고 실제로 검찰이 이재명을 그런 식으로 잡아 넣으려고 했거든요. 그때도 이미. 근데 그 내용이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과 일치해요. 이준석이라는 전직 조폭이 20억 원을 자기 부하들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에게 상납했다. 요게 이미 검찰에서 2017년에 수사할 때 이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게 이러고 끝날 뻔했는데 박철민의 무고 재판이 최근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공판에 그게 이제 불과 지난주죠. 4월 23일에 박철민의 무고 재판인데 김영진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 기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사실 그냥 발생 기사라고 하거든요. 스트레이트 기사예요. 이걸 언론이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빼고 아무도 안 씁니다. 맞죠?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언론이 하나 쓴 거는 이거는 지금
박철민의 무고가 피해자는 지금은 김영진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경찰이 수사에 나섰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박철민이 그때 11명을 고소를 했어요. 11명을. 그중에 이재명 대통령도 있고. 근데 경찰이 보니까 이 당시에 박철민이 고소해서 무고했던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돌리고 있더라고. 와. 그리고 저기 지금 청와대 측에도 경찰이 아마 확인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의 처벌 의사. 아. 근데 무고가 꼭 반의사 뭐 처벌 의사가 있고 없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수사하면 되는데 그래도 형식적으로 고소고발 사건 아니고 경찰이 인지한 거잖아요. 인지. 이 박철민이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구나라는 게 정확하게 드러났으니까 무고라는 것은 네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특정인을 잡아 넣으려고 거짓말을 했을 뿐더러 국가기관을 낭비하게 했어. 국가기관의 권력을 낭비하게 했어 해서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니고 그냥 경찰이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어제 그러니까 그 다시 그 일지를 보여주시면 어제 경기 남부청 광역수사단 옛날에 광수대 있잖아요. 주폭 잡고 하는 이걸 광수단이에요. 지금 이 광수단이거든 이름이. 예. 경기 남부청 광수단 1팀이 1팀 팀장까지 해가지고 어제 순천교도소에 내려갔어요. 아, 내려가서 김영진을 수사 접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사를 해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김영진이 경찰이 조사를 하러 왔는데 망설인 거예요. 왜? 내가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까 나는 걱정을 하면서 망설이면서 아버지랑 화상 접견을 했어요. 요즘에 이렇게 컴퓨터로 저 스마트 접견이라고 해가지고 화상으로 면회를 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아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네가 다 얘기를 해야 된다. 설득을 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교도소에 있으니까 뭔 내용을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기할 때 그렇다면 이제 김영진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김영진이 여태까지 이제 제가 공개 안 한 것 중에 김영진이 그러면 어제 무슨 경찰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까라고 보면 2번 자료를 보시면 이미 본인의 살인 사건 재판에서도 피고인 의견서라고 해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장한테 계속 의견을 냈는데 전체는 아니고 뭐 한 20장 냈으면 그 중에 한두 장은 이재명, 은수미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번 자료 1차 의견서의 주요 내용인데 이거 최영진 씨가 좀 읽어주시죠. 자, 검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 2부가 피고인의 신변에도 여론이 형성되고 이재명 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을 말하며 국제 마피아파 고문들 아니냐며 대단하신 분들과 조폭들은 다 연결됐잖아요. 자리 잡고 하면 다 배신하는 것 아니에요 등 농담까지 했습니다. 이게 2019년에 김영진이 법정에 제출한 겁니다. 2019년에. 2019년. 그러니까 본인의 재판에 이제 본인을 방어하면서 검사실에서 자기가 조사받을 때 있었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2020년에도 5번 자료 보시면 최종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자필로 또 내요. 이거를 2020년 경에. 그러니까 이건 박철민이 폭로하기 1년 전이잖아요. 이미. 그렇죠. 이때 6번 자료 한번 읽어주시죠. 자, 김영진의 최종 의견서입니다. 검사가 그 당시 저에게 어차피 그할 방송대로 될 것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과 연결된 방송이 곧 나갈 것을 설명하며 방송대로 할 것이고 여론이 살인이라는데 재판부는 쉽게 무죄를 쓸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할 방송은 제가 이준석 대표와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 일을 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사이고 이재명 지사는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에 외압을 했다는 내용으로 이슈가 됐는데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를 넘어 그냥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다시 수사 일지를 다시 보여주시면 이게 보면 이제 경기 남부청에서 박철민이 이제 뭐 이재명 등 김영진을 이제 처음에 고소한 게 2021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조폭 동따발 폭로가 실패했잖아요. 옛날 사진 재활용했다. 근데 미련을 못 버리고 고소까지 본인이 고소한 게 지금 본인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고 수사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4번 자료 이게 이제 2021년 12월에 박철민이 이재명 외 10명을 이재명 외 10명 김영진 포함해서 이준석 뭐 김영진 그리고 플러스 이제 이재명을 수개로 해가지고 1번에 넣고 공익 제보라는 이름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한 고발장입니다. 근데 고발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수원지검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기 남부청으로 내려보내서 남부청에서 수사를 한 거예요. 근데 경기 남부청이 당시에 실제로 이게 조사를 해가지고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박철민이 거짓말이네 하면서 무혐의를 내렸어요. 근데 당시에 김영진이 또 끌려가서 그 고발을 당했으니까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7번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경기 남부청입니다. 지금도 그때도 경기 남부청, 지금도 경기 남부청. 그때 이제 경기 남부청 수사관이 김영진 이제 감옥에 있던 김영진을 또 이제 찾아가가지고 서울구치소로 찾아가지고 진술 조서를 꾸몄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8번 그러니까 그 진술 조서에서 김영진 수사관이 묻고 김영진이 답한 게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수사관을 뭐 제가 보시죠. 읽어드릴게요. 네. 자, 고발장 내용을 보면 박철민 고발장 내용을 보면 이재명이 국제파의 고문이다. 국제파를 이용하거나 지원하였다는 내용도 있는데 혹시 알고 있는 사실이 있나요? 그냥 박철민이 관심종자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9번. 네. 네. 박철민 진술에 의하면 2013년부터 이준석이 이재명과 공생 관계였고 진술인이 더 먼저 이재명과 알고 지냈다고 진술하던데 이거 사실입니까? 아, 미친 새끼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사람 실물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박철민이 이재명 등을 고발할 때 그때는 그 전엔 조폭 연루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고발장의 내용이 이재명은 그냥 조폭이에요. 아, 조폭이야. 성남국제 마피아파의 고문이라고 하고 은수미도 고문이라고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근데 그 무리함이 있었으니까 네. 지금 다시 또 수사할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 김영진은 자기가 어찌됐든 박철민을 고소해서 무고 재판을 자기가 증인으로 나가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서 끝날 수 있었는데 경찰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지금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이 피해자들한테 야 박철민 저 우리가 처벌해 줄게 얘기 좀 합시다. 뭐 조서 씁시다. 이게 아니고 당시에 박철민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보이지. 이건 단독 범행이 아니고 단독 범행처럼 지금 제가 보이지. 말씀드렸지만 박철민이 지어서 한 게 아니고 검찰에서 이게 이런 정도로 예. 이재명을 잡기 위해 설계가 됐다고 예. 했잖아요. 그리고 대선 기간에 폭로를 했던 것도 지금 본인의 아버지가 국민의힘 전직 시의원이고 성남 시의원이고 당시에 장영하 변호사도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취재하기로는 실명을 못 밝히겠는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한 명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중진 의원이 있어서 예를 들면 그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박철민의 그러니까 양어머니를 시의원을 공천했잖아요. 공천했어. 원래 떨어뜨렸다가 공천했는데 경기도당 거기 성남시니까 성남시 의원은 경기도당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당에서 결정을 못하고 그 다 관계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중앙당에서 전화 중앙당에서 맞아, 꽂았잖아. 맞아. 예. 꽂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본진까지 연결이 된 사건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경찰이 하려고 하는 게 그 배우와 몸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엄청 큰 수사야. 그래갖고 제가 이제 오늘 갑자기 와서 이거는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온 건데 이게 지금은 뭐 이제 국정조사다, 뭐 국정조사 특검이다 이렇게 가겠지만 네. 한 축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검찰에서 도대체 어떤 짓을 벌였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네. 그 검찰과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의 배우 몸통이 있는데 본진에 누구냐 그게. 그렇지. 예. 라고 하는 게 이제 대통령은 이 조폭연루서라고 대장동 그분으로 사실상 그 대선판을 이 뒤집어졌다, 도둑 맞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또 동아일보 2021년 10월 9일자 대장동 그분 네. 그 보도에 대해서 또 뭐 한국 신문상을 준 거를 뭐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또 올렸더니 뭐 동아일보는 지금 일단 아무 말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는 굉장히 부글부글하답니다. 이거 가만히 둬야 되냐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부글부글 한다는 거야? 부글부글하고 이거 아니-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막 와, 이런 식으로 뭐 진짜. 이제 근데 들리는 얘기가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뭐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뭐 본인들이 좀 열받은 상태인가 봐요. 근데 전해 듣기로는 그런 것이고 어제 한국 기자협회에서 보니까 또 대통령의 그런 수상 취소까지 하라는 건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지적을 또 한국 기자협회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열이 받는 건 뭐냐면 윤석열이 집권해서 검찰을 동원해서 언론사와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를 할 때는 잘 참아. 거의 가만히 있어요. 아니 잘 참아. SBS 노조도 그렇고 잘 참아. 그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검찰을 동원했습니까? 국정원을 동원했습니까? 기관을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글 하나 보면 올렸다. 글 하나. 가장 얕은 수준의 자기 의사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언론을 길들이게 한다랄지 뭐 탄압한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 너 대통령이니까 옛날에 당한 거 다 참아. 이 사건이 제가 말씀드린 게 단순하게 그냥 해프닝으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아니 대통령이 만약 이 사건에 대해서 참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거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드러나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본인은 피해자로서 그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대장동 그분에 대해서 이번 국정조사 때 제가 3차례 나갔습니다. 네. 참고인으로 3차례 나갔는데 엄청난 성과가 있었어요. 네. 사실상 이제 대장동 그분 뭐 그거 아닌 거는 다 이제 끝났고 네, 끝났고. 이미 대검 중수부에서 그 대장동 대출 브로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 대출 브로커 봐준 거 그 증언까지 그 다 나왔잖아요. 네. 그거 기사 한 개예요. 아, 기사 한 개. 그리고 제 기록에 녹취록도 조작하고 강백신이. 강백신이 컸어. 제가 이제 그런 것도 했잖아요. 그렇죠. 보도가 안 되니까. 안 돼. 왜 보도가 안 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민주당은 오늘 그 강백신 뭐 이런 사람들 부장 검사들하고 또 위증으로 고발한다고 하고 지금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적인 여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됩니다. 이게 네. 보도가 안 되면 또 특검이야? 그렇죠. 이거 왜 맞아요. 하는 거야? 아 맞아요. 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지금 사실 이번 국정조사 성과는 어마어마하게 뭐 역대 많이 최고예요. 나오는 역대 거죠. 최고. 그렇죠. 대북 송금 사건 그렇죠. 대장동 그렇죠. 대다수 그 이슈에 대해서 그 의제에 대해서 뭐 검찰뿐만이 아니고 국정원 감사원 다 동원돼 가지고 네. 완전히 검찰의 개노릇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에 검사가 다 가가지고 그리고 제가 봐도 뻔히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하는데 특히 박상용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문건을 압수하기 전에 미리 그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랑 공문 주고받으면서 짜고 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66건 야 대북 송금 관련해서 66건이 있는데 딱 보니까 13건 빼고 나머지 숨겨 놓은 다음에 압수수색을 간 거예요. 이 사실이 지금 정확하게 드러났잖아요. 나왔잖아. 이게 국가정보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리오남이 없었다는 것도 국정원에서 다 확인이 되고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이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는 당선되자마자 국정원에 검사 보내가지고 장악해가지고 서해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다 틀을 설계를 했잖아요. 네. 이제는 국민의힘이 국정원을 못 믿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 국정원을 부인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자기들이 맞아요. 그렇게 써먹던 국정원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국정원 있는, 직원이 정말 열변을 토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근데 언론이 안 쓰니까 매불쇼를 보시는 분들도 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되게 심각하고요. 그리고 한마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어떡하냐. 종합청문회 아. 엊그저께 나갔을 때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본인과 가족이 도륙당했다라는 주장은 하면서도 연호의 술 파티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 상반된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박상용 검사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박상용 검사는 자기의 회사를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로지 대북 송금만 했어요. 근데 그날 청문회 왔던 이윤환 검사로 이윤환 여기가 이제 뭐 주가 조작부터 해가지고 자기 그 뭐 동생 처남 뭐 이렇게 다 잡아놓고 이간질했다고 화 많이 내더라고. 회사 아주 이윤환한테. 아장될 것 같이 했던 아. 그게 이윤환 검사인데 아. 재밌는 것은 중간에 한 2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어쩌다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가지고 누구랑 김성태 회장이랑 봉지욱이 예, 그리고 거기 밑에 있던 박상홍 이사랑 이렇게 타가지고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담배 뭐 얘기를. 그럼 같이 피러가지고 그래갖고 그 국회 소통관 앞에서 담배를 한 2대를 같이 폈어요. 네. 담배도 없더라고. 아주 제 담배 드려. 네, 제 담배를 드려. 딱 두니까 좀 굵은 담배 없냐고 또 거기서 따지더라고. 그거를. 이게 입맛이 까다로워. 아무래도 회장이니까. 입맛 돈 좀 까다로워. 있으니까. 그 상황이 아니, 없으니까 이거 피라고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은 이윤환 검사에 대해서는 저거는 인간도 아니요. 저거는 인간도 아니요. 엄청 화내더라고. 라고 하면서 박상용이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상용이도 마찬가지지. 다 한 패지. 라고 해서 아니 그럼 좀 오늘 같은 날 좀 폭로를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도 뭐 내가 뭐 스타일상 그거를 가지고 이런 카메라 비추고 한 데서는 말 못하고 특검 수사하면 제가 다 할게요. 에이 그것도 미치지 않아. 아니야 나는. 특검 수사하면 할게요라고 하면서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그동안 봉지욱 기자 기사 내가 쭉 봤는데 잘하더구먼. 잘하더구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조만간 소주 한잔 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밑에 박상훈 연호는 내가 사갈게. 박상훈 아니 쌍방울 아지트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폐업했어요. 폐업했어요? 문 닫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나이 먹고 내가 나이 60 먹고 먹는 거 얘기 그만합시다. 네, 그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사실은 그 뭐 연어의 술파티 있고 없고 그건 아무 관심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관심 없고 그때 당시 이제 1313억 수원지검 13층과 15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고 했는지에 대해서 김성태 회장이 마음을 먹으면 그 밑에 이제 부회장도 있고 그 밑에 이사들도 있고 하잖아요. 네. 다 진술을 할 거예요. 김성태만 바뀌면 그리고 하겠죠. 이제 그날 연어의 술파티 있었던 날
그 담배도 한 값 샀잖아요. 음. 소주 음. 소주 4병에 네. 생수 3병에 담배 한 값 샀잖아요. 네. 그 박상웅 이사 법인카드거든요. 예. 실제 산 사람은 박상민이라고 그 비서 있어요. 수행비서. 네. 네. 그 사람이 이제 샀다고 하는데 박상웅 이사 같이 있었잖아요. 담배 끊은 지 7년 됐다 그러던데. 그러면서 오늘 한 대 펴야겠다 그러면서 7년 몇 년 만에 핀다면서 제 걸 또 한 대 폈어요. 폈어요 그날은 제 또. 거를. 그러니까 몇 년 만에 펴서 스트레스 받아서 펴야겠다. 어. 그 담배 더닐 프로스트인데. 와 이거는 네. 더닐 이거 단독입니다. 네, 더닐 프로스트. 1mm. 1mm. 취향을 딱 보면 알잖아요. 다른 담배 없어? 독한 거 필요해. 독한 거 필요하다. 이게 단독이다. 더닐 프로스트는 그게 이제 바카 맨솔. 맨솔 안에. 담배 피는 사람들은 알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먹었다고 이제 굳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되게 창피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거기서 먹고 진술 바꿨다 이러면 너무 창피하니까. 모양이 그 안 부분은 나.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박상용에 대해서 박상용은 그래도 열심히 한 검사입니다. 박상용은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성태가 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 네 맞아요. 나를 칭찬하지 않았냐. 본인의 큰 착각인 것 같고. 근데 너무 좋게 얘기하더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근데 뭐 왜 그러냐면 얘기를 안 하면 몰라도 박상용은 달래는 역할을 했고 15층에 가면 이윤환 검사 등등 했고 조지는 역할을 거기서 하고 네. 김성태가 계속 뭐라고 합니까? 회사 돈 아니에요. 제 개인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회사 돈으로 했다면 횡령이 돼요. 그렇죠. 100억으로 횡령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웠던 것은 기업하는 입장에서 15층이 무섭지 박상용이 무섭진 않아요. 여긴 그냥 협조해 주면 되니까. 뭐 그렇겠죠. 근데 그런 거였지만 어찌됐든 할 얘기가 좀 있다는 거 보니 조만간 한번 만나고 진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검 수사에서는 자기가 다 얘기해야겠다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에이, 저는 뭐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얘기를 하면 본인이 박살이 나요. 그렇죠. 돈 다 뜯기죠. 감옥 살아야 되죠. 그게 아니라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뭐 쌍방울 뭐 계열사들 주가 조작 뭐 이런 것들 허위 공시 등등 해가지고 한 5천억 된다라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건데 지금 특검에서 하잖아요. 네. 이 사건이 네. 지금 대북송금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특검에는 플리바게닝이 있습니다. 해병대 특검에서도 플리바게닝이 있었어요. 네. 해병 이시원이 제가 이시원이 안 기소 안 한 잡혔죠. 이유가 플리바게닝을 잘해가지고 전부 다 불고 이제 풀려났고 이시원이는 또 국정조사도 잘 나와요. 그렇죠. 갈 때마다 있더라고. 나왔는데 네. 답은 안 하더라고. 근데 어찌됐든 특검에서 플리바게닝의 권한 우리 형사소송법에 없는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접점이 있을 수 그거를 있다.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량거래는 지금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우리 특검에서 해당 사건을 할 때는 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기대를 가져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합니다. 어제 오늘 겸공에서 그리고 봉지욱 기자가 본인의 방송에서 네. 계속 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알 방송과 관련된 네. 판결문 이야기를 했고 했죠. 본인이 취재했던 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제가 보다 보니까 단순한 어떤 선정성 논란, 오늘 미디어오늘에도 무슨 선정성 논란, 윤리적인 문제, 뭐 시민단체에서 이제 시민단체 뭐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던데 네. 저도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봉지욱 기자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이긴 합니다만 네. 그거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짚어볼게요. 하나씩 짚어보면 네. 이게 윤리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아주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 SBS를 아주 선의로 해석해도 제가 탐사보도 20년 이상 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네. SBS는 취재원한테 당했다. 당한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했는지 담합을 한 건지 네. 아니 아주 선의로 해석하면 예. 아주 선의로 해석하면 당했다. 음. 그리고 여기에서 이 익명의 취재원 이 이른바 이제 모찌를 줬다고 하잖아요. 네. 모찌였던 사람, 모찌를 준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취재 정보를 준 사람. 준 인간. 네. 그 사람이 검찰 관계자일 가능성도 꽤 있겠다. 검찰 관계자 또는 정치권 관계자라고 나온 사람. 네. 근데 그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쭉 그 봉지욱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예. 그 봉지욱 기자가 오늘 취재한 내용, 그러니까 어제부터 해가지고 쭉 한 내용을 제가 좀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 사건에서 저 김영진이라는 사람이 파타야 살해 사건의 공동 이제 정범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김영진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코마트레이드 대표, 중소기업 대표가 뭐 이렇게 스폰도 해주고 옛날 국제 마피아로서 같이 도와줬다. 그렇죠. 이준석한테 중소기업 코마트레이드한테 중소기업 우수상인가를 성남시에서 줬다. 네. 그리고 이준석은 국제 마피아의 돈으로 보이는 20억을 나중에 이재명한테 줬다. 그거죠. 그 이재명한테 줄 때 누구를 통해서 줬냐? 박철민한테 줬다. 네. 가 2023년까지의 스토리야.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021년까지의 스토리를 네. 2018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어딥니까? 그 아래에서 이야기를 했냐면 조각 난 것들을 이준석과 이재명이 뭔가 있는 것처럼 비약해서 이야기를 해버린 거고. 그죠? 앞에 이제 영화 그렇죠. 신세계하고 아수라 그렇지. 집어넣으면서 완전히 비약해서 네. 거의 그 정도로 했으면 거의 확정적인 거지. 그러니까 너무 이미지를 강하게 거기다가 이제 투영을 시킨 거죠. 아니 이미지 자체가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그렇죠. 그 정치권 관계자 그 수퍼 나온 거? 정치권 관계자 수퍼 나온 거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 정치권 관계자가 아수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스토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장면이 그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얼굴이 나와요. 우측 상단이 나온다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낙인 찍은 거죠. 그럼 완전히 연루시킨 거야. 네. 그림으로는. 그렇죠. 그림으로는 연루시켰는데 이거는 어떤 정정보도도 안 받았잖아. 그렇죠. 예. 나는 이것도 진짜 희한한 케이스거든.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편집이야. 아니 저거 지금쯤이면 그냥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간단하게 말이 안 되는 정정 편집이거든. 보도하는 게 그게 어렵나요? 이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돼. 네. 그리고 이게 너무 지금 연관이 돼 있는 게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1년, 2022년 대선 때까지 그러니까 박철민이 막 돈다발 보여주면서 그 와리깡 가지고 네. 예? 머리 깎는 거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조폭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그 사진. 예. 유명한 사진이죠. 네, 그 유명한 사진. 예. 그 유명한 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재명을 몰아가잖아요. 네. 대선까지. 네. 2022년 대선까지. 18년에 한번 죽이려고 그렇죠. 했었고. 근데 그거 박철민 1심 판결문에도 나는 별 생각 없었는데 방송을 통해서 보고 야 이게 이재명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면 반대우 후배 측에서 기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재판부에서 이미 박철민의 범행 동기로 이야기를 해버렸더만. 그렇죠. 판결문에 이게 나온 거야. 네. 범행 동기가 나는 그러니까 박철민은 그 알을 보고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에다가 잘 아부를 할 수 있겠고 그러면 내 뭐 형기도 단축이 되고 그렇죠. 돈도 준다고 하니까 아버지 우리 합시다. 네.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이었다는 거고.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SBS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번에 대법원 판결 장영아 그렇지. 그거와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18년에 방송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별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별개가 아니더만. 그 논리가 깨지는 거죠. 그리고 박철민은 그거를 본 다음에 고발장을 내고 경기 남부 경찰청이 이걸 수사를 해. 예.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수사를 합니다. 박철민이 고발장을 내.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파타야 살인 사건과 그 이후에 국제 마피아로부터 이재명 당시 지사가 돈을 받았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게 연결이 그냥 자연스럽게 돼버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기가 너무 이상해요. 지금 다시 보니까 그 알이 이 방송을 한 게 2018년 7월 21일이야. 네. 근데 1차로 파타야 살인 사건을 다룬 게 2017년 7월 22일이야. 1년 전이야. 네. 살인 사건이 난 건 2015년이야. 살인 사건이 났어. 그 PD가 이게 꽂혔어. 그래가지고 2년 후에 다뤘어. 그래가지고 떴어. 네. 그때는 이재명이 등장 안 합니다. 등장 안 해. 예. 2017년에는 등장 안 해. 예. 그리고 딱 1년 후잖아. 1년 후에
새로 우리가 방송국 용어로 우라카이를 해서 만들어야 돼 2편을. 근데 새로운 게 하나도 없잖아. 아 진짜 새로운 팩트가 하나도 없어요. 없네요. 새로운 게 없어. 예. 근데 2018년 7월 21일 날에 방송을 했는데 검경이 관련해서 얘네들 파타야 이 살인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검경이 수사를 한 게 4월부터 10월까지야. 4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검경이 수사하고 3개월 후야. 예. 그리고 국제마피아 조폭들 있잖아요. 그거에 그 일부 변호사를 이재명이 했다라는 게 검찰 수사 보고서에 나와. 아, 네. 그렇죠. 그러면 판결문을 구해야 되고, 네. 뭐 정말 유능한 PD라면 검찰 수사 보고서까지 구해야 되잖아. 근데 판결문을 구해야 되잖아 일단. 네. 그렇죠. 근데 그 판결문이 우리가 법원 도서관에서 받는 그 판결문이 아니고 실명 판결문을 구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그렇잖아. 네. 아 그러네. 그러면 실명 판결문, 그 다음에 먹어서. 조금 더 들어가서 검찰 수사 보고서 어디야? 검찰일 가능성이 아니면 이제 매우 높죠. 아니면 이제 고발을 한 당사자나 뭐 그 반대편의 변호사 통해서 수사 보고서는 쉽지 않아. 수사 제가 보고서 재판을 받아봤는데 네. 수사 보고서도 네. 당사자 재판 그렇지. 당사자는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소스가 검경 아니면 당사자일 가능성이 그렇지. 높다는 거죠. 네. 네. 둘 중에 하나야.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받았으면 네. 조폭한테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받았으면 검찰이나 경찰 중에 한쪽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렇죠. 예. 네? 그쪽 조폭 변호사한테 받았든 검경으로부터 받았든. 근데 인트로가 확정적으로 말하잖아. 그렇죠. 확정적으로 이재명 관련 있어.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이재명 관련 있어라고 그림으로 딱 말을 해줘 버리잖아요. 네. 이거는 나는 이 정도의 확신을 지상파 PD가 가질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는 검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 취재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이거는 이제 통상적인 경우예요. 그 알이 그랬다는 거는 내가 알 수가 없어. 네. 근데 내 탐사보도 경험으로는 이 정도 사건이잖아. 네. 이 정도 사건이고 검찰은 사건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연루시켜서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면 예. PD가 가서 검사를 만나서 뭐 관련 기록이나 주실 수 있고 뭐 조금 귀뜸이나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보통 제작 PD들이랄지 교양 PD 쪽에서 검사랑 연이 닿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 대부분 기자들이죠. 기자들이 연이 예, 닿지. 예. 아니면 간부들이 연이 닿거나. 그렇죠. 검찰 출입했던 기자들이나 검찰 출입했던 간부들이 연이 닿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검찰 수뇌부 뭐 합동수사단장 또는 검찰차장, 총장. 아니 솔직히 제가 그렇게 해서 딜을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한참 위에 선배가 전화를 해줘가지고 네. 가서 만나서 서류 뭉치를 받아. 네. 그리고 찍어주고 이거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봐요. 라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 그리고 언제 발표할 거예요? 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그러면 서로가 윈윈이야. 왜냐하면 검찰은 그 알처럼 큰 방송에서 막 터트려 주잖아. 그럼 나중에 이제 언론에서 다 봤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기 공적이 되거든. 속이 목적 달성. 네, 그래서 검찰은 공적이 되는 거고 그 알 같은 경우는 이게 특종이니까 서로 윈윈이지. 그런데 나는 검찰 정도의 조직이 주지 않았으면 예. 지상파 방송사가 그 PD가 직접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렇죠. 통상적인 경우는 검찰 쪽에서 주는 정도의 정보가 아니면 또는 자료가 아니면 이렇게 인트로에서 지르기는 힘들다. 근데 보통 검경 출입기자, 검찰 출입기자가 자신들이 뉴스로 보도하기 좀 방대한 분량이면 그렇지. 그거를 이제 PD 측에다가 먼저 주기도 하더라고요. 주고 그 다음에 받는 형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 아래 보도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보도를 짤막하게 또 나가기도 하고. 나가고 후속 네. 보도 있으면 계속 네. 치고. 근데 SBS가 아시겠지만 검찰 출입기자 유명하신 분들 많죠. 많지. 근데 이게
보도국하고 이게 어찌됐든 그것이 알고 싶다는 시사교양국 요 파트잖아요. 그렇죠. 네. 예. 요쪽에서 이게 수평 이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보가 그런 수평 이동이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왔을 가능성.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조직 구도상 이렇게 수평 이동이 잘 안 될 가능성은 높죠. 예. 제작본부와 보도본부 그렇죠, 사이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갔다가 위쪽에서 가서 이렇게 내려왔을 수는 그렇죠. 있지. 그런 가능성도 예. 있고. 가령 이제 KBS 같으면 이거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알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예. 일반적으로는 탐사보도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리고 검찰과 딜을 하면 그런 식으로 딜을 해. 근데 이 모찌를 준 사람 있잖아. 그렇죠. 이 모찌를 준 사람은 나는 형사는 아닌 것 같아. 아. 형사는 아닌 것 같아. 형사가 이런 식의 모찌를 주잖아. 예. 그러면 나는 안 믿어. 일단 지상파에서 방송하기는 경찰분들 미안합니다. 근데 여하튼 안 믿어. 그 정도로는 안 돼. 부장검사 정도가 줘야 뭐 있다. 라고 해야 그 정도의 인트로가 나간다는 거지. 내 상식으로는 그래. 그럼 경찰들은 네. 그냥 잘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잘 안 줍니다. 그렇지. 네. 네. 아니 이 정도로 잘 큰 안 거를 줘요. 네. 경찰한테 받는다. 이게 네. 나는 상식적으로는 네. 이건 검찰한테 뭔가 모찌를 받은 거 아닌가? 음. 나는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 아니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네. 그래서 보도를 했어.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판결이 나왔잖아. 네. 그 대통령이 피해자가 사과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재명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잖아.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그런까지 안 가고 싶으니까 정당한 사과를 원한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이렇게 믿었는데 네. 알고 보니 좀 잘못됐습니다. 사과합니다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언론 탄압에 굴복한 것처럼 지금 성명을 내는 이 노조의 행태가 그렇죠. 과연 이게 정말 아니 그러니까 노조는 네. 노조는 이런 이제 탐사 보도를 안 해봤으니까 아니 뭐 취재 과정에서 뭔가 크게 삑사리가 났구나. 네네. 라는 거를 생각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 SBS 노조나 언론 노조나 기자협회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게 네. 이거는 수사 들어가야 되는 사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게 보도가 됐는지 점점 의심스러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냥 윤리적인 문제, 그 알 특유의 뭐 선정성, 그 알은 원래 선정적이잖아. 굉장히 선정적인 프로거든. 근데 인트로를 그 정도로 만들 정도면 뭔가 증거나 확언이 있어야 돼. 내가 보기는 그래. 그 네. 2018년도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된 이후에 네. 제보 받는다는 그게 그렇죠. 이제 방송 끝에 나가거든요. 음. 그 뒤에도 음. 후속 관련해서 상당 부분 취재를 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못 방송 못했잖아. 못했죠. 그리고 그 알이 가령 이제 뭐 재래식 언론들이 장인수 기자를 비난할 때 뭐 취재원 밝혀라. 네. 그러면 떳떳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똑같이 정치권 관계자라고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 취재원 밝히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이 모찌를 정치권 관계자한테 모든 걸 다 받았어. 수사 기록이랄지 판결문을 정치권 관계자가 줬을까? 아유, 그건 어렵죠. 아니지. 예. 그거는 분명히 검경 관계자들이 줬을 것 같거든. 그렇죠. 아니면 하여간 네. 법조 울타리야. 그거는. 그러면 그거는 밝힐 우리는 떳떳하게 변호사한테 받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밝히든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거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면 굉장히 지금 현재도 오해 사는 상황이고 네. 그 이후에 사실 0.73%포인트로 졌잖아요. 네. 그 이미지 때문에 진 거 아닌가? 사실. 그 제가 영향 좀 분당에 크죠? 살잖아요. 그 분당 그쪽 경기 남부 쪽에 분당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 김은혜 찍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조폭 연루 그렇지. 지금도 얘기해요. 그렇지. 그거를 아직도 못 생생해. 벗어나요. 예. 생생해. 조폭이랑 놀아놓은 놈이 저러는데 저 역겹다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은혜와 안철수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